추운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랑의 종소리, 구세군 자선냄비가 시종식을 갖고 거리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모금은 올 연말까지 전국 17개 도시 360곳에서 진행됩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이사회가 지난 9월 총회에서 인준이 부결된 이사장을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목회자들은 전임 총회장들을 중심으로 학교 정상화를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에서 기독교인 등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던 전남 신안군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실규명된 희생자 64명 가운데 진리교회 성도는 48명이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카타르의 종교적 상황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추운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랑의 종소리. 구세군 자선냄비가 오늘 시종식을 갖고 거리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계속되는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모금은 자원봉사와 온라인 모금, QR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외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구세군 브라스밴드의 우렁찬 연주 소리가 한파로 움츠린 시민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듭니다. 빨간 망토를 걸친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 아름다운 세상은 서울광장 곳곳에 울려 퍼져 온기를 전해주는 듯합니다. 한국 구세군이 이 겨울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을 주제로 2022년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가졌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모금은 지난 1928년부터 94년 동안 겨울철 이웃사랑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은 올 한 해는 유독 자연재해가 많았다며 사회 곳곳에 소외된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유난히도 자연재해가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던가 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넘어진 자, 지쳐 쓰러진 자, 이 모든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소중히 생각하고 열심히 한국 사회의 따뜻함을 나누는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매진할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는 우리 주변에는 자연재해와 참사를 당하고 노사 갈등을 겪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며 구세군 사랑의 종소리가 이웃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고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나눔 실천에는 호빵과 사탕을 좋아하는 동심도 함께했습니다. 안녕, 내 호빵, 내 사탕 주기 싫어. 엄마는 주라는데 내 마음이 슬퍼져. 나는 발레 조금 잘해. 선생님은 아니지만 같이 해볼래? 지어주고 위로해주는 엄마는 아니지만 내 손 잡아 친구가 되어줄게.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문체부 김대현 종무실장 등이 참석해 축사와 자선냄비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링더벨 사랑의 종소리를 울려라.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모금은 올 연말까지 전국 360곳에서 진행됩니다. CBS 뉴스 송조리입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김병철 이사장의 재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학과를 중심으로 일부 학생들은 이사장 퇴진 등을 촉구하고 나섰고 일부 침례교 목회자들은 전임 총회장들을 중심으로
학교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침례교총회에서 금품 선거 의혹으로 김병철 이사장의 인준이 부결된 이후 학교법인 이사회가 또다시 동일 인물을 이사장으로 선출하자 곳곳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침신대 신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학교와 이사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은 학내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이사장과 총장 직무대행의 사퇴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교단 결의에 불복하는 이사회가 교단의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며 공신력을 잃은 이사회의 소수 이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총장을 선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지난주 이틀 동안 진행한 서명운동엔 125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교단의 뜻을 번복하는 교단과의 분열을 조장하는 결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교단과 화합을 도모하는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 이사회는 대내외적으로 지금 공신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침례교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전임 총회장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대의원들은 총회가 결의한 침신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지연됐다며 총회 임원회의 적극적인 조처를 촉구하는 공문을 총회 본부에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교단 인준이 부결된 이사장은 정기총회 직후 즉시 사임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함으로써 교단의 결의를 따라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김병철 이사장은 자신의 행위를 지적하고 반대했던 감사들과 전 총장의 임기가 종료되기를 기다린 듯 한 달이 지나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학교 정상화를 위한 모임을 갖고 의견을 모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김병철 이사장이 교단의 뜻을 수용해 사의를 표명한 것이고 이후 이사회에서 재선임한 것이기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병철 이사장은 최근 교단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20년 이사장이 된 이후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매 명절마다 이사들에게 선물을 보내왔다며 이사장 연임과 관련한 부정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총회 이후 다시 이뤄진 이사장 재선출은 뇌물이 아닌 선물을 뇌물로 몰고 간 총회 결의에 대해 이사들이 이사장의 명예를 회복하고 학교를 정상화시켜달라며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지난 총회 결의대로 최근 윤재철 전 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침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위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조사위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던 전남 신안군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실규명된 희생자 64명 가운데 진리교회 성도는 48명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혜인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84세인 진리교회 강대필 장로는 어린 시절 적대 세력에 의해 주민들 간 벌어진 학살 현장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나이에도 이상한 것이 어르신들이 우통을 헐떡 벗고 머리에는 이제 수건을 이렇게 찔끔 메고 바지만 흰 바지 몽둥이를 이런 놈을 들고 저쪽 안에서 질적으로 이렇게 나오시면서 누구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수십 명이 이렇게 때가 막 그렇게 또 몰려오더라고요. 또 조금 있으니까 여기서 또 반대로 또 누구 죽이라고.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에서 적대 세력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 진실규명 결정으로 의결됐습니다. 이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46차 위원회에서 전남 신안군 임자면 진리교회 적대 세력 사건을 중심으로 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신안군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50년 8월부터 10월까지 임자면 진리에 거주하던 주민 64명이 지방 좌익 세력에 희생된 사건입니다. 이번에 밝혀진 희생자 64명 가운데 진리교회 교인은 48명, 우익인사와 가족은 1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희생자들은 기독교인과 청년, 우익, 부유층이라며 각각의 이유가 혼재돼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희생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적대 세력으로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은 진리교회 이성균 목사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신앙의 힘으로 긴 시간을 인내해왔다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에게 차마 말 못할 일을 당해도 버텨낼 수 있고 또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이제 진실은 살아있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근거한 이제 그런 신앙이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리교회 장로였던 할아버지와 목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3대째 신앙을 이어온 진리교회 이성균 목사. 이성균 목사는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세상을 떠난 조부와 선친의 뜻이라며 임자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용서와 화해의 십자가 정신을 꽃피우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파업 중인 화물연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정부에 대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늘 성명에서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를 비롯한 도로 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한시적인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협은 이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적 손실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화물 노동자와 안전, 정당한 임금 체계 확보를 위해 힘쓰는 일이라며 무모한 업무 개시 명령을 즉시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최근 제주도에서 총회 상비국장과 위원장을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에 참석한 이들은 2023년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의 성공과 총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상을 공고히 하는 총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사업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카타르로 가봅니다. 카타르는 사실상 이슬람 왕정 국가로서 선교 활동의 제약이 심한데요. 그럼에도 카타르 내 이주 노동자 등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나라입니다. 비즈니스 선교 등 장기적 관점의 전략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분 노출의 위험으로 가명을 사용한 김화평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카타르는 걸프 아라비아 반도의 작은 나라인데요. 면적은 경기도만한 면적 크기고요. 아라비아의 흑진주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입헌 군주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전제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주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통치하고 여기 알타니 가문이라고 불리는데 그 가문이 모든 정치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특이한 점은 인구 비율을 볼 때 전체 인구가 29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89%가 외국인 이주자 그리고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카타르 사람들은 한 30만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종교는 이슬람교가 이 나라의 국가 종교이고 내국인 전체 290만의 비율로 살펴볼 때는 한 70% 정도가 무슬림들이고 그리고 30% 정도의 안에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힌두교인들도 있고 불교도인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종교를 이곳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국민들 아까 말씀드렸던 11% 30만의 자국민들은 100% 무슬림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타르가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나라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월드컵을 방문한 이 관객들이나 카타르를 방문해 보신 분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사회 또 나라라는 그런 인식을 갖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이 카타르가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근본적인 그 교리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나라죠. 이 나라가 이슬람 종교법, 샤리아법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포교 활동, 선교 활동들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고요. 이런 이 법을 위반할 시에는 부금되거나 이제 추방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여하의 공개적인 이 선교 활동, 포교 활동들은 강력하게 금지가 되어지고 또 제재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비밀리에 활동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열심을 가지고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또 무슬림들을 만나고 다양한 타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먼저는 저비용, 고효율의 선교 지향의 사고와 인식을 좀 전환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곳은 추수기에 있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파종기에 있는 그런 나라이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도보다는 방향에 집중하자. 예를 들어서 의료 선교라든가 교육 선교라든가 또 건설 분야, 가스 그리고 석유 분야의 직원 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무슬림 친구들을 만나고 동료들을 만나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는 비즈니스 선교사들이 가장 적합한 선교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이 신분과 재정적인 부담, 과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는 260만의 외국 이주민들, 100여 개국에서 찾아온 이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 대부분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없는 국가들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요, 문만 열고 나아가면 바로 옆에 이웃으로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열려진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기회인데 사역자가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이 사역자를 파송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월드컵 때문에 좀 카타르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좀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선교적으로 볼 땐 변방 국가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좀 한국교회가 강력한 중보 기도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한파특보가 해제되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